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자들이 말하는 공통점과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하철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 후회하며 말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원칙 1.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방법은 기준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점을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의 기준점이 없다면 끝없이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의 기준은 얼마를 버는 것인가요?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에 버는 돈이 9천만 원까지는 돈이 많아질수록 급격하게 커지고, 9천만 원부터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커지긴 하지만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1년에 9천만 원 버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 원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9천만 원이라 말하니까 뭔가 목표를 과하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750만 원 버는 건 어떠신가요? 이건 아까보다 조금 해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은 하루에 25만 원 버는 건 어떠신가요? 한 개 팔아서 만 원 남는 걸 25개 팔면 되고, 만약 한 개 팔아서 5천 원 남는 거면 50개 팔면 됩니다. 뭔가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하루에 25만 원 벌면 한 달에 750만 원 버는 것이고, 한 달에 750만 원 벌면 1년에 9천만 원 버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작게 쪼개니까 뭔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 쇼핑몰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를 벌어서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보겠다고 선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 목표를 공유해주시고 포스트잇 등에 목표를 적어서 냉장고나 화장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꼭 약속하고 실천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벌써 반이 나왔습니다. 원칙 2.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돈 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아까 9천만 원 벌어야겠다 목표를 정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당장 돈이 없는 상태였다 보니 조급했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두 번째 원칙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대신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도울까에 집중하다 보니 놀랍게도 돈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사업 첫 해에 9천만 원이 목표였지만 더 큰 돈을 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더 크게 성장했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정한 부의 기준점인 1년에 9천만 원보다 더 버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유지만 하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돈 걱정이 없어서인지 돈보다는 온전히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더군요. 돈이 사실은 행복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목표로 바뀌어 주객전도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돈과 시간의 주인이 되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가가치가 계속 상승해야 하며 부가가치가 낮은 일은 적절히 위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제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도 돌아가도록 사업화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빚더미에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셨죠. 아까 원칙 1로 기준점을 정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 다다르기 전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망하지 않는 방법을 정립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수익을 한도로 재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다시 쇼핑몰에 재투자하거나 700만 원은 쇼핑몰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 넘게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면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라 가정해도 벌었는 돈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에 벌었는 돈 이상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재투자를 하면서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두면 잘 때도 두 다리를 쫙 펴고 잘 수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저는 자본소득을 강조를 드리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입니다. 자본소득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4억 3,500만 원짜리 첫 부동산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0만 원의 월세를 가져옵니다. 이 월세 수익이 아니어도 시세 차익으로도 이미 1억을 불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부의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돈이 들지 않고 영상 제작자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